안녕하세요. 문진용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자주 활용하는 발표 자료 제작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발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감마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간단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마 AI는 단순히 예쁜 디자인의 템플릿을 제공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원하는 주제의 텍스트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슬라이드의 내용과 레이아웃까지 그 인공지능 AI가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클라우드 서버 기반의 발표 자료 제작 도구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해왔던 주요 발표 자료 제작 도구들과 감마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나 기업 환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도구는 MS 파워포인트입니다. 정교한 편집 기능과 높은 완성도가 가장 큰 강점입니다. 캔바는 디자인 템플릿이 매우 강력해서 디자인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인도 비교적 쉽게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는 실시간 협업과 클라우드 기반 저장, 그리고 구글 생태계와의 연동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실습할 이 감마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속도와 자동화에 있습니다. 감마는 단순히 슬라이드의 틀이나 템플릿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입력한 프롬프트 텍스트를 분석해서 슬라이드의 구조와 흐름, 전체 내용을 AI가 스스로 만들어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실습하게 될 감마라는 플랫폼이 기술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마는 애플, 오라클,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밀접해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감마텍에서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25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넘었을 정도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성장세를 보이는 플랫폼입니다. 기술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감마는 웹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웹브라우저와 인터넷 연결만으로 고사양의 AI 연산을 서버 측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접근성과 확장성, 그리고 유지 관리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사용자는 장소나 디바이스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지속적인 AI 모델 개선을 즉각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 감마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AI 기능을 새롭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국내 사용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UI UX의 현재와 직관적인 한글 인터페이스를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구현했다는 점이 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실습을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모니터에 보시는 화면이 바로 감마의 공식 웹사이트 메인 화면입니다. URL 주소는 감마.웹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감마는 웹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 없이 그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접속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감마가 스스로를 단순한 디자인 도구가 아니라 이 슬라이드에 보듯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는 점입니다. 기존의 발표 소프트웨어들이 빈 슬라이드 위에 글자와 텍스트 박스를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방식이었다면 감마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핵심 내용을 텍스트 프롬프트 형태로 입력하면 AI가 그 맥락을 분석해서 전체 구조와 흐름을 먼저 생성해주는 탑다운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로그인 버튼과 함께 무료로 시작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도 당연히 실습은 무료 버전을 기준으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감마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로그인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슬라이드 가운데를 보시면 구글로 계속하기 버튼이 있고 그 아래에는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일반 로그인 방식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글 계정을 이용한 로그인 방식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단하게 바로 실습 환경에 진입할 수 있고 추후에도 접근과 관리가 가장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점은 이 감마가 단순한 체험용 서비스가 아니고 실제 프로젝트와 결과물이 미리 캔버스나 캔바처럼 계정 단위로 관리되는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에서 만들어지는 자료는 여러분들이 계정에 그대로 남고 이후에도 강의나 업무, 과제 발표 자료로 계속해서 수정과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그인 과정은 단순히 접속을 위한 절차라기보다 여러분 개인의 AI 작업 공간을 하나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감마의 요금제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개인 사용자를 기준으로 플러스, 프로, 울트라 이렇게 세 가지 요금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플러스 요금제는 월 $10 수준으로 감마에서 생성된 자료에 표시되는 로그 워터마크를 제거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개인 사용자나 강의 과제용 발표 자료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AI 생성 기능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요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실습에 사용하는 기능들은 무료 환경에서도 충분히 체험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정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 AI 기반 발표 자료 제작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직접 경험해 보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신 뒤에 본인의 사용 빈도나 목적에 따라 필요하시면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료 환경에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지금 화면과 같은 감마의 대시보드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은 지금까지 만든 발표 자료들이 한 곳에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화면 가운데를 보시면 이전에 만들어 두었던 발표 자료들이 카드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카드가 하나의 발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을 보시면 새로 만들기, 새로운 감마라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이 바로 새로운 발표 자료를 만드는 항상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시보드 화면은 단순히 감마에서 목록 화면이 아니고 AI 발표 자료 제작의 출발점이자 관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버튼을 클릭해서 실제로 인공지능 AI에게 발표 자료 제작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 화면과 같이 AI 만들기라는 4가지 선택지가 나타납니다. 감마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기초 자료의 상태에 따라서 최적의 생성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직관적인 생성 모드입니다. 구체적인 초안이 없더라도 한 줄의 짧은 프롬프트만으로 AI가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텍스트로 붙여넣기입니다. 이미 아래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작성된 강의 개요나 메모가 있다면 그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AI가 문맥을 분석하여 슬라이드 단위로 지능적으로 분할하고 구조화해 줍니다. 세 번째는 파일 또는 URL 가져오기 기능입니다. 기존의 긴 문서나 특정 웹페이지 링크를 입력하시면 AI가 그 방대한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재구성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추가된 템플릿에서 생성은 이미 구조화된 털 위에 우리가 목적에 맞춘 설정을 더해 빠르게 결과물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요. 기본이 되면서 인공지능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첫 번째 생성 메뉴를 통해서 간단한 텍스트 프롬프트가 어떻게 완성도 높은 슬라이드로 변모하는지 그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작성 단계입니다. 감마 입력창에서 바로 쓰시는 것도 되지만 저는 지금 화면처럼 한글 문서에서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을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도 있고 오타로 인한 AI의 오동작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실습 주제인 간헐적 당식 프롬프트를 한번 보실까요? 단순히 주제만 던지지 않고 여기처럼 성인 일반인 대상이라는 타겟과 정의, 장점, 주의점이라는 구체적인 목차 그리고 6장 정도라는 분량까지 명시를 주었습니다. 프롬프트는 구체적일수록 결과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생성 직전 단계인데요. 앞에서 한글 문서에서 우리가 작성한 프롬프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이 입력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복잡한 설정을 할 필요는 없고 프레젠테이션 형식, 카드 개수, 언어만 확인하신 뒤 아래에 있는 개요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AI는 우리가 입력한 한글 문장을 바탕으로 슬라이드의 구성과 흐름을 먼저 설계하게 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을 만드는 단계가 아니고 발표 자료 뼈대를 인공지능 AI에게 맡기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요 생성 버튼을 클릭한 결과 화면인데요. 위쪽에 보시면 우리가 입력했던 프롬프트 내용이 나오고 그 아래에 AI가 자동으로 구성한 발표 자료의 개요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도입부에서 주제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개념 설명, 주요 장점, 주의사항으로 논리적인 순서로 구조가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 제목이나 순서를 하나하나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I가 스스로 발표 자료 흐름을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개요는 최종본이 아니고 초안 단계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AI에게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 두려고 요청할지를 간단하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화면 상단에 보시면 이 텍스트 컨텐츠 옵션이 있고 카드당 글자의 양을 여기서 가장 짧게, 간결하게, 상세, 가장 길게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발표용 자료에 적합하도록 간결하게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설정은 설명은 유지하되 글자가 너무 복잡하지 않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는 시각적인 요소인 테마 선택 영역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선택하는 테마는 색상과 분위기 같은 전체적인 발표 자료의 인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도 우리가 직접 어렵게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 AI에게 이 정도로 만들어 둘라는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생성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슬라이드에 들어갈 시각 자료들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이미지 아트 스타일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AI가 생성할 이미지의 출처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AI가 직접 그림을 그리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특정 스타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아트 스타일 영역을 보시면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3D 등 다양한 옵션이 있고요. 여기서는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인공지능이 슬라이드 전체에 걸쳐서 일관된 느낌의 이미지를 배치하여 자료의 통일성을 높여줍니다. 만일에 더 구체적으로 원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이 아래 추가 키워드 입력란에 이 파스텔톤, 미니멀한 같은 단어를 직접 입력하여 스타일을 정교하게 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기획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이 마쳤습니다. 슬라이드 하단의 이 파란색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이 인공지능 AI가 우리 요청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구성하고 우리가 정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그려내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인공지능이 마법처럼 결과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프롬프트에 입력했던 건강한 간헐적 단식 실천법에 대한 슬라이드들이 이 멋진 디자인과 함께 순식간에 완성되었습니다. 먼저 이 화면의 구성을 설명드리면요. 왼쪽 사이드바에는 생성된 슬라이드의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의 메인 창을 보시면 AI가 단순히 글자만 나열한 것이 아니고 내용에 맞는 일러스트와 체계적인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배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원했던 정보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죠. 오른쪽 도구 모음은 감마의 AI 편집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텍스트를 수정하거나 이미지를 변경하고 혹은 AI에게 추가적인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각 슬라이드의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 목적에 맞게 세부적인 내용을 교정해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자료의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을 보시면 이 테마 버튼이 있고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다양한 테마 스타일이 한눈에 나타납니다. 테마를 사용하면 이 PPT처럼 텍스트의 내용과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색상, 배경, 글꼴 같은 시각적인 요소만 일괄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 용도나 보고서용, 비즈니스 발표 용도처럼 목적에 따라서 톤만 빠르게 조정하고 싶을 때 이 테마 기능을 사용하면 유용하겠습니다. 이제 감마에서 AI로 제작한 발표 자료를 실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될 변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을 보시면 공유 버튼이 있고 이 메뉴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내보내기 옵션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사용할 기능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입니다. 감마는 단순히 웹에서만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고 제작된 결과물을 PPT 파일 포맷으로 익스포트 변환해서 기존 파워포인트 환경으로 그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자료 기획과 초안 작성은 AI가 담당하고 최종 편집과 마무리는 이 MS 파워포인트에서 하는 작업 흐름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학교나 기업처럼 이미 이 파워포인트 중심의 발표 문화와 공식 템플릿이 정착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이런 방식이 AI 도구를 무리 없이 도입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변환된 파일을 파워포인트에서 열어본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파워포인트의 고급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입니다. 화면 상단 메뉴에서 보기를 선택하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이 보이는데요. 이 기능은 이 PPT에서 발표 자료 전체의 레이아웃, 색상, 글꼴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발표 자료 형식을 일목요연하게 통일하는 핵심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감마를 개발한 감마테크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든 MS는 서로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감마에서 생성된 슬라이드가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마스터 구조와 완벽하게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부 스타일이나 구성 요소는 우리가 이 파워포인트 환경에서 추가로 손을 봐야 하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마를 비롯한 이 대부분의 글로벌 AI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영문 환경을 중심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변환해 보면 한글과 영문이 서로 다른 폰트가 혼용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나 색상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지만 한글 텍스트와 영문 텍스트의 글꼴이 서로 달라서 시각적으로 매우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이 발표 자료의 완성도가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I 도구를 활용해 발표 자료를 제작할 때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폰트 일관성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이 감마 AI만의 단점이라기보다는 글로벌 AI 도구를 국내 환경에서 활용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글꼴을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상단 메뉴에서 홈 탭을 선택한 다음 바꾸기 메뉴가 있고 그 안에 글꼴 바꾸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하나하나의 글꼴을 수정하지 않아도 발표 자료 전체에 적용된 영문 폰트를 한글 폰트로
한 번에 원하는 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마처럼 그 AI 기반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된 자료를 이 파워포인트로 가져왔을 경우에는 이 글꼴 바꾸기 기능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완성도를 눈에 띄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AI를 활용한 발표 자료 제작부터 이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최종 마무리까지의 전체 작업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